2016년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 6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독성이 낮은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사용하고 안전설비를 안 갖췄기 때문이죠. 뇌까지 다쳐 다른 장애도 얻은 피해자 중 한 명은 강력한 처벌을 바라며 업체 대표와 합의를 거절했지만 하청업체 대표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자 결국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 8천만 원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부터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6년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자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5년 동안 가습기 제조사로부터 어떤 사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만약 메탄올 실명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많은 게 바뀌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징벌적 배상 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입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10배까지 벌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깨끗하게 낫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벌금과 피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해뒀기 때문에 치유는커녕 상처를 더 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공장 메탄올이 눈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가습기 살균제가 어떻게 우리 가족의 폐를 망가뜨렸는지 온전히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을 못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보는 화학물질이 원인이라고 증명을 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문가로 고용할 수가 있나요? 가습기 살균제도 개인의 힘으로 밝혀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론으로 수사팀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한 짝으로 디스커버리라는 증거 게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서 제출 명령을 판사한테 신청하고 판사가 발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당사자한테 기본적으로 문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의 관계자들, 회장이든 사장이든 실무자든 필요한 경우에는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 그걸 데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증거나 관련자나 모든 그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거든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으면 증거도 증인도 훨씬 수월하게 요구하고 받아볼 수 있죠. 또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를 삭제한 일을 엄하게 처벌합니다. 2016년 2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 옥시는 회사의 메일 서버를 바꾸고 문서 다수를 파괴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만약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었다면 이런 증거인멸 시도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 자료가 무엇이든 불리한 내용이 있었으니 없애지 않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법정 모독죄도 추가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올해 4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만 제조업 분야에 한해서 4월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또 현행법에 증거인멸죄가 존재하지만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다면 유해물질 입증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입니다. 이런 제도 없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면 누가 안전관리를 할까요? 법이 무서워야 기업이 법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죠. 청년들 눈이 멀어도 하청업체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원청에서는 모두 하청업체의 잘못이라고 업체만 바꿔버리면 어떤 책임도 안 지고 모든 게 해결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3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7년 만인 2018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상업, 이마트의 공정위는 과징금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다가 누가 다쳐도 나중에 이만큼 위험한지 몰랐다 말하면 용서가 되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비용을 들여 법을 지키고 안전을 신경 쓸까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미국 회사들이 이 법 때문에 망했나요?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제품 안전에 신경 쓰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노동자와 소비자가 다치면 소송으로 몇 년 질질 끌다가 여론 시들해지면 얼마 주고 말지 뭐 이 새끼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니라 생명을 앞다퉈 먼저 챙기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제발 챙겨주세요 나라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떤 보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때 피해자들은 2번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2018년이니까요. 68년이 아니잖아요.